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크게 좀 하락을 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미증시 쪽에서의 좀 하락의 빌미가 있었다 치지만 오늘은 또 특별하게 하락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수의 낙폭이 깊기 때문에 오늘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연하실 겁니다.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내일장 미리 보기 함께해 주실 분은요. KTB 투자증권 김윤서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 막 나오고 있고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투자자들의 마음도 좀 들쭉날쭉한 것 같습니다. 먼저 내일 우리 증시에서 체크해봐야 할 국내 변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는 그 지난주에 비하면 좀 상대적으로 이벤트들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22 통화정책 회의라든지 아니면 또 미국 고용 지표라든지 좀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었던 반면에 이번 주에는 상대적으로 좀 중요한 경기 지표들이나 뭐 아니면 그 정책 관련해서 일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아무래도 그냥 가격 자체가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포인트 정도에서는 여전히 좀 기관 쪽에서 펀드 환매 압력이 높아지면서 좀 차익 실현 압력이 나올 것 같고요. 반대로 또 1980포인트 부근 정도에서는 또 다시 좀 저가 매수세, 또 외국인 매수에 유입이 되면서 좀 좁은 박스권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국내 변수 중에서는 좀 원달러 환율이 일단 좀 가장 좀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글로벌 달러화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좀 원달러 환율도 좀 강하고 빠른 속도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건 외국인들이 한국에 있는 주식을 샀을 때 좀 환손실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원달러 환율이 좀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이 좀 부정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방향성 계속해서 좀 유심하게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포인트 부분에서는 기관의 환매 압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저희는 좀 완만하게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환매 물량이 나올 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수 상승을 좀 제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해외 변수로는 어떤 부분 꼽을 수 있을까요? 해외 쪽은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경제 이벤트는 없고요. 한 가지 이제 그 EU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유럽의 그 인프라 투자 확대 여부에 대해서 좀 결정할 것인가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ECB에서 이번 주부터 그 국채를 매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 좀 강도 높은 통화 정책을 통해서 좀 경기 회복 기대감을 계속해서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재정 정책까지 좀 더해진다면 가뜩이나 경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좀 더 기대감을 강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역시 국내 증시에도 외국인 자금 유입 좀 더 강화되면서 국내 증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내일장 우리 증시 좀 하락 추세가 멈출 수 있을지 전반적인 방향성하고요. 이에 따른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거래소랑 코스닥이랑 좀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1980포인트에서 한 2000포인트, 2010포인트 정도 주간 좁은 박스권 흐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좀 거래소에 그 경기 민감 대형 업종 선호하는 관점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중소형주는 오늘도 조정받고 있는데 워낙 가파르게 올랐고 또 대형주가 앞으로 좀 더 수급적으로 좀 더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가 될 수 있고 차이감도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코스닥이나 중소형주도 약간 비중을 줄이시는 그런 전략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시장의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좀 경기 회복 기대감입니다. 그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든지 안 좋아지든지 그건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할 이슈이고요. 지금은 일단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자금 유입 계속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이 좋아하는 경기 민감 대형주 쪽에 아무래도 좀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형 업종 중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업종으로는 건설, 화학, 정유, 반도체 4가지 업종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선호 업종 가운데 맨 앞에 있는 게 건설 업종이었잖아요. 오늘 낙폭이 비교적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좀 분석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가격적 요인이 좀 큰 것 같아요. 단기에 다른 업종들보다도 단기에 굉장히 상승성도가 가팔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피로감 그리고 또 차익 실현 압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좀 더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
조정 받을 때마다 저희는 조금씩 분할 매수해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정 미리 보기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돌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장중한때 원달러 환율 1123원까지 오르면서 직전 고점을 뚫어내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외국인의 매도를 부추길 수 있다라는 분석 나왔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지수 박스권 내 움직이는 동안에 이 경기 민감주들 쪽으로 대응 전략 세워보자라는 의견 나왔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두셔야겠습니다. 비중 축소 의견 나왔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였고요. 현재 시장 상황입니다.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서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지수는 좀 마이너스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날보다 0.42% 정도 조정받으면서 1980선대 중반에 놓여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620선 사수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그 부근에서의 흐름 옆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럼 이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막판의 기적은 일어날지 잠시 후에 2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